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 12세.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 4천여 종. 연간 흡연 관련 질환 세계 사망자 수 700만 명. 이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 그리고 국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흡연. 금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흡연의 위험과 신종 담배의 사용 증가, 그리고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땅에 담배가 도입된 지 400년이 넘은 지금, 구름 과자라고 불리던 담배는 애연가들의 취향만큼 그 종류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니코틴 함량별로 담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맛과 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담배를 연소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연초 외에도 전기 장치로 열을 발생시켜 니코틴 용액에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압축한 담뱃잎을 찌는 듯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권련형 전자담배 등이 있죠. 피우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담배입니다. 백해무익의 대명사인 만큼 흡연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 중 하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증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시력 저하, 두통, 기억력 감퇴 등이 유발됩니다. 체내에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2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된 타르 성분이 있습니다. 미세 입자인 타르는 호흡기 점막과 폐에 박혀 손상을 일으키죠. 이는 기관지염, 폐렴,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의 의존성은 니코틴에 의해 형성됩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폐로 흡입돼 수초 안에 신경과 뇌로 전달되며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배출을 증가시켜 각성과 쾌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흡연을 중단하면 우울과 불안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 니코틴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도파민에 의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가 아주 짧고 예를 들어서 한 20-30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는 금단 현상으로 오히려 흡연하지 않을 때보다 더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오히려 더 저하돼서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담배의 중독성은 새해가 밝을 때마다 다짐하는 굳은 금연 목표를 단 며칠 만에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힐링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금연 정책에 힘입어 흡연율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엔 흡연율 36.7%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를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대에 면세담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80% 정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찾는 이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혼자서 담배를 끊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보건소나 지역 연계 병원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원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적용하고 있는 6대 금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명 엠파워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흡연 실태와 금연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의 위험성 경고, 담배 광고 규제, 담배세 인상 정책이 이에 포함됩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세계가 대처하고 자국에 나서서 금연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 이는 흡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나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환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금연 선진국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된 회원국 중에서도 엠파워 프로젝트의 6가지 조항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국가.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금연 선진국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Yeah, I think most people know it's bad for you, so telling us again doesn't really make any difference. But yeah, it definitely is expensive, and that's why I stopped. You know, 20, 30 years ago, we began to address tobacco control. Began by eliminating all forms of tobacco advertising. We continue to raise the prices of tobacco products because we know that helps people stop smoking. We have a whole array of smoke-free bylaws and smoke-free regulations, which mean you can't smoke in restaurants. You can't smoke in public spaces. You can't smoke in buses, trains, etc., etc. So the whole process ultimately meant smoking is not seen as normal anymore. It's not normal behavior to smoke. And the degree to which we were able to accelerate that denormalization was very important in reducing rates of smoking. When I graduated from medical school, 55% of Ontario men were smokers. Today, it's 13 or 14%. So we've made great progress, but now we're in danger.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온타리오 주 정부에선 담배 가격을 세계에서 꼽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흡연 장소를 제한하며 담배 광고를 없앴습니다. 20년 전부터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해온 일이죠. 이와 같은 금연 정책은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9년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흡연율은 약 26%.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2012년 약 18%로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의 금연 정책 중 흡연율 감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담배 가격의 인상입니다. Well, by far the most powerful tool we have used to date, at least until recently, was price, putting up the price of cigarettes.
has a tremendous impact. Young people wouldn't start, more people would quit smoking. People who didn't quit would smoke fewer cigarettes because they're trying to save money. So it has a dramatic impact. 캐나다의 초기 금연 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스위너 교수.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교수인 그는 80년대 초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망률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갖고 금연 정책 개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스위너 교수는 법을 바꿔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001년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광고 이미지 대신 경고 문구를 넣은 것 또한 그의 아이디어입니다. Well,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on this issue in Canada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we had essentially no laws that were restrictive of the cigarette industry. Tax policy had not been used for putting up prices. There were no laws requiring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There were no legal restrictions on cigarette advertising and promotion.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where cigarettes could be sold. There were a couple of countries where they had even higher smoking than Canada, but we were almost the top in the world. And we reduced that by 40% in less than a decade, and by 60% among young people by using policy, by rationally looking at what can work, how do we refine it over time, and to see it as a public health issue, not a moral issue, and that it was a policy issue, not just a health issue. 20년 전부터 담뱃갑의 디자인을 엄격히 규제한 캐나다. 광고성 이미지와 문구를 없애는 담배 광고의 규제는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담배 광고뿐만 아니라 담배 진열대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담배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상품이 드러나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캐나다의 담배 광고 규제는 특히 청소년층에 영향을 미쳤고 10대 흡연율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포장구와 디자인이 흡연율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만큼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 폐해 사진과 경고 문구는 보는 이에게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기 충분할 정도인데요. 캐나다에선 이에 그치지 않고 담뱃갑 전면을 흡연 경고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일명 플레인 패키징. 담뱃갑의 색상과 로고가 사라지고 흡연 경고 사진과 경고문이 전면을 차지하는 담뱃갑 디자인 규제법이 캐나다에선 지난 11월부터 발효됐죠. 금연 선진국으로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보다 강경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이곳에 우리나라의 금연 서포터즈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들이 토론토 보건부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토론토 시청에 서포터즈 대표로 와서 발표하고요. 캐나다 금연 정책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는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금연 서포터즈 활동은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이끄는 일인데요. 한 팀을 이룬 6명의 공주대학교 친구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그들만의 금연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팀들 간의 경쟁 끝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토론토 보건부 사람들과의 만남.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응해 금연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금연 서포터즈 활동과 그들만의 캠페인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금연 서포터즈들의 발표가 끝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토론토 보건부 사람들. 토론토에선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심도 깊은 얘기가 오갑니다. 이들의 청소년 금연 정책과 캠페인이 우리의 것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금연 선진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모든 정보는 학생들에게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캐나다만의 금연 정책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를 듣고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에서 방문했던 캐나다 정책 중에 하나는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아마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흡연율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흡연율은 약 15%. 2035년까지 현재 수치의 3분의 1인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선진화된 담배 규제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흡연을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공공의 보건을 위해 금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이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향 곡선을 그리던 캐나다의 흡연율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독 청소년층에서 눈에 띄게 흡연율이 증가한 현상은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세계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을 끼친 건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Well, Canada once led the world in terms of reducing rates of smoking, particularly amongst young people. And mos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vaping and e-devices, we've fallen way behind because we have failed to introduce the appropriate public policies to control and regulate these devices. Our failure has meant that we now have an epidemic of vaping amongst Canadian teenagers. The rates of smoking are increasing. Incidence of lung disease is very alarming. These products in Canada are totally unregulated at the present time. And so the nature of the products, what's in the solutions, is completely unknown. And we anticipate that we're going to be facing some significant health consequences as a result of our failure to adequately control or regulate these products. 액상 속에 함유된 니코틴을 전기에 열로 끓여 수증기의 형태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최근 3년간 사용량이 급증한 전자담배는 2017년 세계 판매량이 1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10월 미국에선 폐 손상 및 사망 사례 현황이 보고됐습니다. 중증 폐 손상자 1,479명, 사망자 33명. 이들 대부분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온 3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전문가들은 질환의 원인이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 규명이 시급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자담배의 과도한 사용에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특히 그 대마 성분을 추가한 사람들, 또 대마 성분이 미국에서는 많은 주들이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오락용으로도 그 사용 허가가 난 합법적인 상품으로 파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마를 구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보니까 액상 전자담배에다가 대마를 추가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그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은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은 그 대마 성분, 특히 이제 THC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마의 핵심 성분이에요. 환각 작용도 일으키고. 그런데 그것이 혹시 의심이 되지 않나 이런 그 잠정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오늘은 금연 캠페인이 열리는 날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패밀리 헬스팀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온타리오 주 정부의 전문적인 금연 교육,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So we're here today at St. Patrick Catholic Elementary School to launch Not an Experiment, which is an online resource that we developed for teachers and community leaders to be able to take and do an escape room activity to teach young people about vaping. It's really meant for young people to learn the information and then to decide whether or not they want to do something. At least it's an informed decision. 캐나다에서 첫 흡연을 경험하는 평균 연령은 13.6세. 흡연을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초등학생 때 담배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은 팀을 이뤄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단계별 문제를 풀어내려면 사전에 배운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니코틴 중독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담배를 통해 형성된 니코틴 중독이 청소년 흡연율과 성인 흡연율로 이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있어 이 시간은 분명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스스로 혹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흡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Because I wanted to let the word out because vaping is not good for anybody and they're trying to promote it everywhere. So I learned that vaping, that there's a lot of flavors and it hooks you in easily and you shouldn't do it because it's bad for you. And the nicotine may cause like bad things in the long run. So yeah. It's part of our curriculum, so they learn through the health component, the physical ed, and the health component. They learn about various healthy living, and they do learn in the curriculum about the dangers of substance abuse. Vaping is relatively new to the curriculum, but it is in the curriculum. The parents are very supportive about the students learning about the health. And I think they want the students to learn at a young age as well so that they understand the harmful effects of using any type of tobacco. 흡연 규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자담배의 사용 또한 이 규제에 포함되죠. 캐나다 정부는 최근 제정된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 시행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캠페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연 정책을 개발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루 속에서 시민의 의식 변화를 기대하는 나라.
금연 선진국이라 불리는 캐나다에서도 담배와의 전쟁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So within our work at Toronto Public Health, and specifically within chronic disease and injury prevention, when it comes to working on preventing the use of e-cigarettes or combustible commercial cigarettes, or preventing an increased use of that, initiation basically, we don't differentiate between smoking and vaping or the use of e-cigarettes. So our strategies to prevent both substance use in general would be the same, and really building on their assets. So what capacity building, what it might look like, a strengths-based approach, is really building their capacity to create education, training opportunities. So to share the knowledge that we have and build skill and knowledge around what is an e-cigarette, how is this, how might this affect my health? What are some things that I can do both within my community and among my friends and family? So basically, we're using those principles of youth engagement when we are doing our work in the community. 국내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어떨까요? 성인의 경우 흡연율이 점점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 흡연율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청소년층의 흡연율인데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3.2%를 기록했습니다. 성인과 비교해봐도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강력한 금연 정책을 통해서 청소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관련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면서 감소 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호기심으로 인해 흡연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전자담배,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루어진 담뱃갑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액세서리처럼 휴대하고 피우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흡연의 길로 접어들게 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로는 니코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니코틴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니코틴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금단 현상을 겪기도 하죠. 니코틴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그 효과가 짧아 집중력 저하라는 금단 증상을 불러오는데요. 이와 동시에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담배를 왜 시작하는지를 물어보면 반 정도는 호기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결국 담배 광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늘 노출되는 위치에 담배 광고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 광고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또 청소년들이 담배 광고라든가 담배를 피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사이에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흡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건 학생들이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뜻이며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담배에 대한 호기심 혹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들을 규제해야 하는데요. 최근엔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양물질 첨가 제한 등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소매점 내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신종 담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흡연 조장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담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전화, 보건소 금연 클리닉, 병의원 금연 치료 사업, 금연 캠프 등 흡연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담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담배값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부착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표준 담배값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복도 한켠에 있는 종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이들의 손길이 묻어나는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학생들이 담배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교실에 자리한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자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라는 건데요. 학생들은 지금 보건 선생님의 지도 아래 흡연 예방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배우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흡연 예방 동아리라고 교육청에서 1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규모 동아리 운영을 했고 또 6학년 선생님이 소규모 동아리에서 연합 동아리로 운영을 해서 재료 같은 걸 사서 이제 동아리를 운영을 해봤거든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한학급으로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또 6학년 담임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6학년 5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년에 2번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곳 동아리 학생들은 의무 교육 이외에 흡연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듣고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흡연 예방 포스터를 만드는 날입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포스터 제작이 한창인 아이들. 흡연 예방 수업을 통해 담배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거죠. 담배에 한 번 중독되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다는 거를 담배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담배에 대해 나쁜 점을 계속 알수록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모두 금연을 해서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완성된 포스터는 학생들의 시선이 닿는 곳곳에 부착돼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길 바라는 아이들의 작품들. 때로 학생들은 이 포스터를 들고 거리를 나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흡연 거부를 다짐하며 금연 길라잡이로 거듭납니다. 흡연 예방 교육은 5, 6학년 2차 실시기 의무 교육인데요. 지금 현재 5학년, 6학년 2차 실시기 들어가면 확실히 그 수업을 했던 주간에는 아이들이 담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집에서도 확실히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담배 배우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특히 이제 아빠가 담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 한 달인가 끊고 그 다음에 1년 끊고 뭐 그런 학부모도 사실은 계시고요. 나눠준 이 그림이 2장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게 흡연 예방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깨닫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를 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특히 얘네들이나 얘네들 애기들 잘 먹을 것 같아. 학생들의 눈에는 그저 예쁜 전자기기나 막대 사탕처럼 보이는 전자담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자담배를 향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전에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인데요. 흡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흡연 예방 동아리로 하면 제가 들어가는 수업 이외에도 담임 선생님하고 연계 지도해서 이루어지고 중간중간 뭐 현장 학습할 때 캠페인까지 같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또래 건강 지킴이 이런 걸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수업을 할 때도 훨씬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되게 스스럼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향상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담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선 흡연을 무조건 금하기보다는 그 당위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흡연 이론 수업에 흥미를 더해 학생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흡연 예방 교육의 올바른 길은 강요가 아닌 가치관 형성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담배가 주변에서 많이 나쁘다라는 말을 해서 나쁘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는 몰라서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들을 때마다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속 시원해요. 이 땅에 담배가 등장한 이후 유해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엔 신종 담배 등장과 맞물려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담배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을 비롯해 담배 제조 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첨가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가양 물질의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 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양 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전자담배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나라도 금연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주변에 담배 광고라든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든지 잠이 높게 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흡연 욕구가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한 규제 대책으로를 보면 담배 가격을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담배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후원을 규제하는 방법 그리고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이라든지 흡연 전용 전자담배 이런 흡연 기구를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간접 흡연의 문제도 있는데요. 간접 흡연을 통해서 사실 흡연 욕구가 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배 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잎으로부터 만든 제품만 담배로 관리,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잎으로부터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담배 뿌리, 줄기로부터 만든 제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제품들도 담배로 관리, 규제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흡연을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죠. 담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인식이 흡연의 폐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담배를 향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금, 모두의 건강을 위해 또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